안녕하세요. 테일링입니다. 오늘은 감기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기약은 사실상 현대과학에서는 없습니다. 정확한 의미의 지금의 감기약은 감기의 증상을 약화시키는 약들입니다. 즉, 감기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재채기, 코막힘, 콧물, 인후통, 기침, 약간의 열, 두통 및 근육통과 같은 증상을 경감시키는 약들인데요. 이러한 약들은 사실상 감기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기는 상기도 감염이라고도 하는데요. 코나 인두, 후두, 기관 등 상기도라고 불리는 이러한 부위에서 나타나는 거기서 이제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균이나 어떤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제 질환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치에 어느 병균이 침입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질환이 결정되는데, 감기에 대해서 이제 특이적인 치료 방법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감기약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감기에는 수백 종의 바이러스의 변형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데요. 대부분 가만히 있어도 금방 낫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변종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딱 맞는 약을 개발하기도 어렵죠. 항바이러스제들은 간독성 및 신장독성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들을 개발하는 것은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해제, 거담제, 항히스타민제 등 감기의 증상을 경감시키는 그러한 약들은 사실상 감기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기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은 우리 몸이 외부 물질을 이겨내기 위한 중요한 면역 반응이기 때문이죠. 특정 병원균이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것을 없애는 반응들이 백혈구나 매크로페이지나 다른 B셀이나 T셀 같은 순차적인 면역 반응 등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작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면역은 이와 같은 세포들에 의해서 나타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체액성으로 이런 물질들이 분비되어서 외부 병균을 나타나는 재채기나 콧물이나 가래 같은 경우도 중요한 반응들 중에 하나입니다. 면역세포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감기약을 많이 복용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약보다는 휴식을 권하는데요. 증상을 경감시키는 약을 먹고 일이나 공부를 하는 습관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기약을 잘못 먹었을 경우에는 증상이 좀 더 오래가고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파는 약국에서 파는 감기약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감기는 외부에서 나타난 나쁜 사기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연물로 만들어진 한약 같은 경우엔 어느 특정한 성분이 많이 있지 않아서 그 특정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도 않지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적당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면역 반응, 즉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그 다음에 열이 나고 이런 반응 등을 일반 의약품처럼 한 가지 성분 들어간 이런 약품보다는 즉각적인 효과가 덜할 수는 있지만은 조금 더 완만한 효과로 인해서 병원균이 우리 몸에 조금 더 잘 나가게 하는 그런 작용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립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과립제들은 비용 면에서 탕약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고 즉각적으로 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제가 약재 중심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마황, 반화, 맹문동, 세신, 신이, 형계, 용교, 황금, 황련, 황백이라고 해서 감기의 증상과 그다음에 염증을 줄이는 약재들을 먼저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왕에 들어간 과립제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마왕에 들어간 것은 이게 소청용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감기약입니다. 대표적인 종합감기약으로 기침이나 몸살이나 몸이 붓거나 그다음에 가래가 있거나 코막힘이 있는 등의 이제 증상에 많이 쓰이는 약이고요. 마왕, 계지, 작약, 세신, 건강, 오미자, 감초, 반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마왕과 계지 같은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땀을 나게 주게 합니다.
또한 망에 들어있는 에페드린 성분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를 확장시켜서 숨을 좀 잘 쉬게 하고요. 콧물, 묽은 가래를 수발하는 기침에 사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신 같은 경우에 이제 코에 있는 비염 같은 거에 좀 많이 사용하는 약재인데, 조금 이런 매운 성질로 좀 코 안에 있는 콧물을 말린다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침을 멈추는 데 쓰이는 약재고요. 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래를 많이 줄여주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 소총명탕 같은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감기, 종합감기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총명탕 과립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봉투에 파우치에 담겨 있는 탕약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약국에서도 제약회사에서 만든 탕약도 팔고 있고요. 이렇게 저같이 이제 한약국에서는 이제 만들어진 것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그탕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과립제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탕약으로 많이 팔고 있고, 특히 몸살 감기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마왕 들어간 것 중에서 제가 여기 보시면 월비가출탕이라고 해서 또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용에 보면은 마왕, 감초, 대추, 창출, 석고, 생강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허리 위의 부종이라고 해가지고 마왕이 이제 몸에 있는 물을 빼는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창출, 석고가 이제 소화기의 습을 날리는, 그래서 석고 같은 게 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나가 들어있는 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총용탕 같은 경우에 가장 유명한 이제 감기약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가래가 조금 있거나 그러신 분들 쓰는데, 가장 이 바나가 사실 많이 쓰이는 것은 여기 보시는 바나 사심탕과 바나 후박탕, 이렇게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가 들어간 것들은 사실 소화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래, 즉 습담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가래들을 많이 없애주는데, 감기에서 나타나는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 가래에서도 작용합니다. 바나 사심탕과 이런 바나 후박탕의 차이는 소화기 질환 중에서 위쪽에 조금 더 속 쓰린다거나 술 먹은 다음날 좀 구역질 나신다 할 때는 바나 사심탕이 조금 더 적합하고요. 바나 후박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가슴이 답답하고 가래가 잘 안 나오는 증상이 또 쓰이긴 하지만은, 그 후박이라는 것이 역할을 이제 소화기 장관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스가 많이 차는 이게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적합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감기로 들어와서요. 그래서 초기 감기에 이제 가래가 있고 콧물이 난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소총용탕이나 이런 탕약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거 말고 조금 더 이제 감기가 조금 초기에는 좀 감기 증상이 조금 지난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소화기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감기를 걸리시는 오한도 있지만 좀 구토가 하고 싶다 이렇게 하거나 그랬을 때는 이런 피로가 조금 더 있거나 할 때는 이제 소시오탕이라는 약재를 씁니다. 감기 증상에 따라서 이런 과립제들은 옵션이 조금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래가 심하다 그럴 때는 이제 소함유탕이라고 있습니다. 심한 가래가 있을 때는 이 소함유탕을 쓰게 되는데요. 바나와 황련과 과루인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가래가 조금 심할 때는 이제 소함유탕을 쓰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소화기 증상이 있고 심한 가래가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합방이 된 거가 이제 합방이라고 말하는 이제 두 가지 처방을 합친 건데요. 그걸 이제 시암탕이라고 해서 이렇게 과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래에 의한 기침이나 감기, 그다음에 위장관에 있는 질환까지 많이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방에서는, 즉 현대과학에서는 이렇게까지 세부적인 옵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쓰게 되고 실제로도 효과를 많이 보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마왕과 바나가 들어가지 않은 처방을 또 설명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마왕과 바나는 몸에 좋은 약재는 아니죠. 특히 마왕 같은 경우에 FDA에서는 이제 금지 약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약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런 바나도 마찬가지 독성 약재이긴 합니다. 바나 같은 경우에는 생강즙으로 해서 법제한다고 그래서 독성을 경감시킨 것을 사용해서 많이 안정하게 쓰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바나와 마왕의 그런 양리적인 그런 알칼로이드 성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해독산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마왕과 바나는 없지만은 다른 땀을 내게 하는 자소엽이나 갈근이나 여러 가지 전호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감기약인데 몸살 감기에도 쓰이고 감기가 잘 낫지 않는 분에 쓰이고, 특히
노년기와 소화기에 쓰이는 것은 몸이 좀 허하신 분들은 좀 특히 좀 해독사를 좀 추천드리고요. 가래가 이제 나오지 않고 마른 기침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음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기침 감기로 많이 드실 때는 이렇게 맹문동탕을 추천드립니다. 맹문동 같은 탕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신 거셔서 많이 아실 거예요. 가래가 마른 기침인데 가래가 있다 하는, 뭐 마찬가지로 일반 의약품에서도 보시면은 자극성 거담제를 해가지고 뭐 암브록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조금 의미는 어떻게 보면 좀 비쌀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 자극성보다는 개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얘로 좀 치료되는 경우를 제가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옵션이 다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가 섞인 거나 조금 더 심하다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맹문동과 이제 다른 성분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보음제라고 해가지고 보시면은 당귀, 작약, 생지황, 청문동, 백출, 지모, 황백, 감초, 대추, 생강, 맹문동, 진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맹문동탕으로 이제 치료가 안 되거나 좀 더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이런 자음강화탕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올 정도로 기침을 이제 너무 심하게 하고 그럴 때는 이런 걸 추천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많이들 찾으시는 이제 비염 같은 경우에도 그 콧물이 나오지 않게 하는 이제 비충혈 제거제라고 해가지고, 마항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수도에페드린이나 뭐 자일로 메타졸린, 옥시메타졸린,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뒤에 성분들은 보통 이 나자 스프레이로 바로 찔러서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번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비염 증상이 좀 더 악화되죠. 하지만 그런 증상이 조금 없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신이 들어간 종합감기약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소촌용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제 몸살 감기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갈근탕과 이제 청공과 신이가 들어있는, 신이도 뭐냐면 목련이 피기 전에 그 약간 솜털이 뽀송뽀송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생긴 것처럼 이제 구멍을 좀 잘 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일반 의약품이나 전문 의약품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 말았는데 형계연교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많이 제가 추천드립니다. 특히 연교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코로나 걸리면서 중국에서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형계 연교탕도 많이 이제 염증에 많이 쓰이게 되고요. 여기서 들어간 것들이 이제 백지라고 해가지고 그 염증을 줄이는 피부과, 그 한약 쪽에서 피부과 약에서도 많이 쓰는 염증을 줄이는 성분도 있고요. 형계, 방풍, 길경, 치자, 연교, 황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염증을 많이 줄여줍니다. 그래서 부비동염, 만성비염, 만성편도염, 또 여드름에도 많이 쓰이게 되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염증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은교산도 이번에 코로나 많이 처방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은교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연교 같은 것도 있지만, 이 금우나 연교, 박하, 잠주겹, 현계, 부시, 우방자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염증을 많이 줄이는데, 특히 이제 감기로 인해서 목구멍이 아프신 분, 그다음에 목이 많이 마르고 기침이 있고 머리가 아프신 분, 그러니까 염증에 관해서 조금 한약 쪽에서 많이 쓰이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은교산도 많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금, 황련, 황백에 대해서 삼황이라고 해가지고 염증을 많이 줄여준다고 한방 쪽에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황금이 들어가거나 황련이 들어가거나 황백이 들어간다거나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약성은 황련이 제일 씁니다. 제일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장관에 열이 많을 때 황금을 쓰고, 그 다음에 아래쪽 신장이나 방광 쪽에 열이 있을 때는 황백을 쪽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시키고 싶은 약은 이제 청화보험탕이라고 해서, 기침을 너무 오래 하신 거죠. 감기 걸린 지 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구멍이 되게 아프고 그럴 때 쓰는 약인데요. 여기에서는 좀 전까지 말씀드리지 않았던 현삼이나 숙지향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소화기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사실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화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목이 붓고 허를 정도의 이제 기침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는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과립제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약국에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많이 구비를 좀 해놨는데요. 약국마다 조금 다른 건 있지만은
비슷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 제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을 보실 때 아까 말씀드린 마왕, 반화, 마왕과 반화가 싫을 때 맹문동, 세신, 신이, 형계, 영교, 황금, 황백, 황련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을 제가 말한 포인트들을 조금 보시고 이 표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 약을 고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반 약품들은 좀 그 성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그 조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기약들이 있는데요. 그 이름은 사실 여러 가지만은 그 성분들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약국에 있으면서 뭐 어떤 제품 주세요, 어떤 제품 주세요 하는데 결국은 그 이름만 상품명만 다른 거지 성분명은 다 똑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조합에 대한 차이도 있을 거고 나름의 제형에 대한 차이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 딴 데 보셔도 뭐 비슷한 거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셔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통증과 열이 있을 때, 즉 두통, 근육통, 열 등이 있을 때는 해열 진통제로 많이 쓰이는 타이레놀로 많이 알고 계시는 아세타미노펜제가 있겠죠. 성분 보시면 아세타미노펜이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술 드신 다음에 드시면 안 되고요. 하루 4g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해열 진통 소염제라고 해서 NSAID라고 해서 스테로이드가 아니지만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약을 이야기합니다.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나프로센 등의 약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많이 그 여성분들은 생리통에서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하지만은 무분별하게 드시는 건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세타미노펜과 다르게 염증을 좀 줄이는 데 사용돼서 기침의 성질에 따라서 기침을 하시는데 가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양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기침을 멈출 때 이제 가래가 없는 기침에서는 이제 준추작용성으로 이제 약국에서는 비마약성으로 된 덱스트로메트로판이나 노스카핀, 디펜히드라민, 클로펠라스틴 같은 것들을 이제 씁니다.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마약성 진해제들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건 조금 더 심하셨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처방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초작용으로 하는 교감신경 흥분제로서 메틸에페드린과 메틸잔틴계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가래가 조금 더 있으시다 하면 이제 자극성과 용해성을 나뉘게 되는데 자극성은 뭐냐면은 점액 분비를 조금 더 많이 나오게 해서 그 가래가 쉽게 나올 수 있게 합니다. 아세틸시스테인, 에스카르복실메스테인, 에르도스테인 같은 것들은 용해성이라고 해서 가래에 있는 그 황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끊어내줘서 점액질이 센 거를 점액을 끊어줘서 뱉기 좀 쉽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고담제로 나타나게 되고요. 항히스타민제나 비충혈 제거제나 이제 비강세척이나 보습제들이 이제 일반 약품을 팔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항히스타민제예요. 사실 항히스타민제는 감기에 쓰는 것을 추천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알러지에 의한 반응에서만 조금 쓰게 좋다고 해요. 특히 일제대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졸음의 염려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충혈 제거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에페드린 같은 유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일로메타졸린과 옥시메타졸린 같은 나파졸린 같은 것들은 이제 비강 보무제로 쓰이는 것들은 정해진 기간만 사용해야지 좀 더 사용하다 보면은 조금 더 그 증상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의해 주시고요. 비강 세척 보습 제도는 이제 생리식염 소견 어떻게 보면은 우리 등장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금물이죠. 반대로라고 해서 이제 피부 장벽을 조금 보호하는 히알루론산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체 구성 성분 중에 하나로 이제 보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넣어주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약국 같은 데를 방문하셨을 때는 사실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약국은 지금 당장 우리가 약이 받기가 어렵고 좀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약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지 정확한 진단은 당연히 병원 가셔서 하셔야 돼요. 정말 이게 감기가 맞는지, 즉 상기도 감염에 의해서 다른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든지 뭐 코로나나 이런 다른 질환들에 그런 게 의심이 될 때 어떨 때 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관지 확장이나 뭐 열을 되게 낮추거나 항생제 등을 받기 위해서 이제 병원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만 2세 미만의 소아나 이제 고열 39도 이상 동반될 때 감기 증상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약국에서 약을 드셨어도 그것이 낫지 않고 계속 10일 이상 지속될 때는 이때는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닌 감염이 동반돼서 가래에 색이 있거나 가래에 피가 너무 심하게 묻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곳에 염증이 조금 더 있다든지 누렇고 끈끈한 콧물이 나오고 코 막힘이 너무 심할 때 그 다음에
이게 감기가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도가 붓는다고 하죠. 편도가 붓거나 인후가 되게 염증이 심하고 귀까지 되게 염증이 심할 때, 숨쉬기 어렵고 숨 쉴 때마다 쌕쌕 소리가 날 정도로, 너무 천식이 있을 정도로 너무 숨 쉬는 게 힘들거나 가슴 통증이 있을 때, 이럴 때 꼭 병원 가시고요. 또한 피로감이 너무 심하시거나 통증 자체가 그 단순하게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나 배나 다른 곳들에 있고, 토하는 것이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으실으실 춥고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 기침을 할 때도 사실 이 기침이 이 감염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또 정맥류나 소화기 질환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몸이 너무 안 좋게 나타나는 기침들, 그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감기약도 먹고 되게 쉬었고 내가 되게 걸릴 이유가 없는데 너무 심각하게 느껴지실 때 꼭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또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이게 전달이 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름 쉽게 하려고 이번에는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인이었습니다.